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백인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송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간송 선생님께서 위창 오세창 선생님을 만나서 문화로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뜻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수집해 나가는데요. 거기에서 초기 수집품 중에서 대표적인 수집품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구경을 하면서 거기에 얽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목은 청자입니다. 청자상감 문학 문매병이라고 작품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뭐 굳이 작품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이 보셨던 고려 청자입니다. 우리는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 있나 보다, 그냥 우리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나 어디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우리 땅에 남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청자상감 문학 문매병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가 됐달까요? 모습을 제대로 드러냈을 때는 사실은 그때의 이 청자의 주인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 일본인 마에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물론 그전에는 한두 사람 좋은 사람의 손에 거쳐서, 이 마에다라는 자는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골동 중개상이에요. 골동 중개상인데, 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팔아넘기면서 그 차익을 남겨먹던 이런 골동 중개 브로커죠. 자, 그런데 간송도 이미 이제 우리 문화재를 모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 마에다를 만났다는 거죠. 본인이 보더라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간송이 그렇게 마에다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저에게 이거 파십시오. 어차피 이건 팔려고 내놨던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마에다가 간송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거두절미하고 자, 2만 원을 내놓고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만 원. 서울에 당시 기와집 한 채가 1,000원 정도 하던 당시 군수의 월급이 한 4, 50원 정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2만 원이. 여러분 요즘 서울의 집 한 채 쓸만한 집이 얼마나 할까요? 5억? 10억? 10억 잡으면은 그 20채 값이니까 200억 달라고 하는 거죠. 요즘 돈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당시에 도자가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나 좀 봤더니요. 대개 백자가요. 백자가 아주 좋은 백자가 1,000원 정도, 1,000원. 그러니까 집 한 채 값 정도 받아요. 청자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좀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청자는 5,000원 정도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집 5채 값 정도도 가는데 지금 보시는 이 청자상감 문화문매병은 워낙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저건 10,000원도 넘게 받겠다라고 사람들이 설왕설래 할 때 실제로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마에다에게 전가를 넣어서 10,000원에 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에다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간송이 찾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0,000원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간송이 갔으면 11,000원, 12,000원. 여러분 지금 11,000원, 12,000원 그러니까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110억, 120억 이렇게 부른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200억을 부른 거잖아요. 겁절을 불렀는데, 따블을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마에다가 간송이 이걸 바가지를 씌우려고 이렇게 불렀나 하는 생각을 제일 좀 했는데 나중에 이게 주변 정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 간송이 마에다를 찾아갔을 때가 29살 때예요. 29살 때. 그러니까는 정말 새파란 청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에다 입장에서는 간송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부잣집 아들 정도로 한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부잣집 아들이라고 요즘 100억, 200억씩 해가지고 도자기 하나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그러니까는 마에다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중간에 뭐 누가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긴 했고 했는데 이걸 또 사겠다네.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새파란 마에다 입장에서도 애가 그죠 사겠다니까는 어이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만 원을 부른 가격이 정말 팔려고 부른 가격이 아니라 쫓아내려고. 아, 빨리 가, 나가. 뭐 시쳇말로 애들은 가. 뭐 이런 분, 애들이 넘볼 수 없는 거야 이건. 이런 뉘앙스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간송이 집사를 불러다가
2만 원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주고 제가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가져갔다는데 어떤 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치 사과 몇 개를 사는 것 같다. 사과 먹는 사과 몇 알을 사는 것처럼 사가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사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전혀 거기서 흥정을 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삽니다. 마에다는 이건 당연히 일본 쪽에 팔려고 그랬습니다. 늘상 해왔듯이 마에다가 일본으로 팔아넘기는 되게 방식은 그 마에다의 장인 이마야켄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에다의 장인이 일본의 골동계의 꽤 큰 손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자기 장인에게 정보를 보냈고 장인이 그럼 보내서 거기서 되게 이렇게 팔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간성에게 뺏겼는지 팔았는지 얼떨결에 이렇게 하고 나서 정작 장인이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거 살 사람 찾았다. 그래서 일본에 컬렉터가 이걸 사겠다고 한다. 무라카미인가 하는 컬렉터가 사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근데 이미 간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마에다 장인 이마야케하고 무라카미 사겠다는 일본의 컬렉터가 간성을 보자고 합니다. 보자고 한 다음에 그 천황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만 보고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터니까 실물은 정말 한번 보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뭐 사진은 못하지만은 꽤 큰 돈을 주고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간성댁에 와가지고 그 청자상가문화명을 이제 보고 봤더니 이건 더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단히 신뢰가 됩니다만은 이 청자상가문화명을 우리에게 다시 파십시오, 되파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간성이 웃고만 있으니까 거기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당신이 산 가격에 정확하게 2배를 주겠다고. 2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4만 원 주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뭐 저 같았으면 사실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두 달 사이에 100억, 200억이 생기는 거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모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간성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내가 산 값에 한 푼도 더 받지 않고 그가 그대로 다시 넘겨드리겠다라고 했겠죠. 세상에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조선이든 세상에 이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청자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돈은 좀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멋지게 이제 거절을 했더니 그 마에다의 장인과 그 사겠다는 컬렉터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옷깃을 열더니 대단히 신뢰가 많았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예를 표하더라는 거예요. 조선에 이런 대단한 청년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비록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일본에 가서도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겠다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략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청자가 되게 좋은 청자가 5천 원 정도 거래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10,000원은 받을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2배를 불렀는데 큰소리 한마디 없이 더 보태지 않고 그 돈을 그대로 주고 샀던 간성이 어떻게 보면 배포와 뒤에 와서 2배를 더 준다고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멋지게 거절할 수 있었던 간성의 어떤 기계 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고려청자로 불리던 이 청자상가 문화묘명은 아마 지금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뭐 이렇게 일본의 어디 박물관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마 그런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건물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경성 미술구락부라고 돼 있는데 경성은 당시 서울을 그렇게 불렀고 미술은 아실 테고 구락부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구락부. 구락부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락부는 클럽을 일본식으로 구락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서울 미술 클럽 이렇게 될 텐데 당시 명동 충무로 남산 아래쪽에 당시 이제 혼마치라고 불리던 당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거류하던 곳에 일본인들이 세운 미술품 경매회사입니다. 1922년도에 세웠는데 우리 문화재 순환사에서 볼 때 좀 아픈 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경매회사, 미술품 경매회사니까 많은 미술품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대다수의 미술품들은 우리나라 여러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갑오, 보물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당시 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 다 먹고 살기 힘들면은 뭐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집에 있는 갑오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국 팔도에서 많은 집안의 갑오들이 경성미술구락부에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이는 건 조선의 갑오 보물들인데 이 경매장이니까 낙찰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낙찰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상하신 대로 대부분 다 일본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었는데 뭐 한둘 손꼽히는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한성이 뭐 1년에도 수천 점씩 여기서 경매가 되니까 뭐 다 막아내고 다 낙찰을 받을 수는 없겠죠. 없지만은 나가서는 꼭 안 될 것들, 중요한 우리 문화재들은 지켜라라고 해서 대리인을 보내서 경성미술구락부의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나온 팜플렛하고 맞춰 보니까 한 100여 점 가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화유재들을 경성미술구락부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셨더라고, 수집을 하셨는데 그 면면을 좀 보면은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이 경성미술구락부 경매 도록입니다. 1937년도에 나온 도록인데 저렇게 그림들도 있고 글씨도 있는데 위에 보시는 흑백 사진이라 좀 흐립니다만은 닭그림입니다. 닭그림인데 저거의 실제 분은 여러분 바로 앞에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변상벽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영조 때 닭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렸다는, 그래서 이름이 원래 변상벽인데 너무 닭그림을 잘 그려서 변닭이라고 별명이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송이 경성미술구락부를 통해서 수집을 했던 거죠. 그림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도자들, 백자청화, 동자 조문병이라고 해서 같이 단원 계몽대 풍속화를 연상하게 하는 아주 뛰어난, 그리고 기형이라고 그러죠. 이 쉐입도 굉장히 멋진 이런 도자들도 경성미술구락부에서 모으셨고, 여러분 오른쪽 편에 있는 글씨, 이거는 추사 김정희가 돌아가던 해에 그린,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라고 우리가 평가받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다 경성미술구락부를 통해서 다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한 100여 점 가까이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뭐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해드리진 못하고, 한 작품만 고르라면 경성미술구락부에서 수집한 것 중에 저는 당연히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이 엄청 깁니다. 백자, 청화, 뭐 동체, 철체, 양각, 초충, 난, 국화, 문희병 이름 부르다가 저 간성미술관에 근무한 지가 3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름을 다 못 외우겠어요. 이름이 길어진 거는 조선 백자 기술의 모든 기술적인 역량이 이 한 작품에 베풀어져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기형도 참 세련됐지만은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흑백 사진이 경성미술구락부에 실려 있는 사진이고, 그 실물 사진이 바로 이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기형도 물론 뛰어나지만 여기에 지금 문양에 하는 이 양각의 방법, 또 양각이라고 하지만 이 꽃송이들을 하는 거는 첩화라고 해서 밖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붙인 거고, 난의 파란색, 그 다음에 국화의 갈색, 그 다음에 붉은 국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뭐 청화 또는 이제 갈색이 나는 건 철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안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나는 것들은 동체, 산화동으로 저는 색깔을 내는데, 이 세 색깔이 저렇게 아주 예쁘게 잘 나오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당시 아마 거의 최고의 화원화가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왕실에서 썼던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왕실에서 썼든 어떻든 간에 나중에 이 즈음에서는 일본인 은행 총재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리고이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경매장에 이제 내놓게 된 거죠. 사람 눈은 똑같아서 이 백자의 이 아름다움과 이 멋스러움은 당시 사람도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각축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도 지나지 않았는데 5,000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 5채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 한 10팀 가까이가 남아서 전혀 양보할 기세가 이렇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경매가 시작되고 한 1시간 가까이 지나니까 드디어 10,000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나가 떨어지고 딱 2팀만 남게 되는데, 한 팀은 누구겠어요? 예상하시겠지만 간송팀이겠죠. 그리고 또 한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송이 아직도 경매가 끝나지 않은 건데, 자, 그 한 팀은 누구였냐면은, 자, 여러분 앞에 사진 하나 있죠. 흑백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야마나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야마나카 상회라는 곳은 어떤 회사였냐면, 주로 이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동양의 미술품들을 유럽이나 서구, 미국 쪽에 팔아넘기면서 굉장히 막대한 부를 쌓았던 세계적인 미술품 거래회사였습니다. 일본 내뿐만 아니라 당시 런던, 뉴욕, 파리 이런 데도 다 브랜치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술품 거래회사였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요, 야마나카 상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셔 버려요. 왜냐하면 돈으로도 상대가 안 됩니다.
간송이 뭐 국내 조선에서 부자지 이런 세계적인 회사랑 돈으로도 경쟁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둘만 남아서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몇 번을 간송팀도 주저주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끝끝내 간송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걸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갔었고, 그래서 결국은 간송이 팀이 낙찰을 받게 돼요. 낙찰가가 나와 있어요. 둘만 남아서도 약 5천 원 정도가 더, 즉 5채 값 정도가 더 올라갔다는 거죠. 14,580원. 이때 경성미술구락부에서 거래된 정말 수천 점의 경매품 중에서 최고의 낙찰가를 기록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백자초축 문병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으로 치면 뭐 낙찰가가 얼마, 그거의 가치, 아름다움이 뭐 이런 설명이 주적으로 입에 오르내렸겠지만, 당시에는요, 조선의 청년, 일본 최고의 회사를 이기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시기니까 뭐 하나라도 우리가 이기면 그걸로 크게 위로받던 시절이니까 아마 그때는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됐던,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백자를 품에 안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본 최고의 회사하고 붙어서 이겨냈다는 것도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즈음에 일본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원고지에 원고지 만년필로 쓴 6필 원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되어 있죠. 고려청자와 존 가스비 전형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고려청자와 전형필은 아실 테고, 존 가스비, 이 존 가스비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충분히 느껴지시겠지만 서양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출신의 변호사였어요. 국제 변호사였는데, 이 존 가스비가 주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당시에 뭐 많은 조약, 계약 이런 데 이제 관여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국주의 시대니까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어요. 자, 근데 뭐 귀족 집안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그저 그냥 뭐 호의호식하면서 주색잡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벌어들인 많은 돈을 동양의 미술품을 사 먹기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일본 거, 중국 거를 많이 샀다는데, 그 뒤에는 고려청자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요. 좋은 고려청자만 있다면은 어디든지 마다 않고도 갖고, 또 얼마를 주더라도 그거를 다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았던 고려청자를 팔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간송이 이제 듣고 돈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동경으로 가게 됩니다. 도쿄로 가서 존 가스비를 만나요. 만나서 있었던 일을 20-30년 뒤에 회고담으로 적은 그 6필 원고의 첫 번째, 두 번째 장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점 보기도 어려운 정말 최고의 A급 청자를 무려 22점이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존 가스비. 완전 국보급 청자를. 근데 그 중에 2점은 내가 가져가겠다. 기념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20점을 매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자,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그 20점을 모두 다 간송 선생이 인수를 해오게 됩니다. 자, 어떤 작품이냐면은 이런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청자 원숭이 모양 연적, 이런 기린연 향로랄지, 그다음에 연지원왕 문정병이랄지, 뭐 청자 하나에도 뭐 2만 원, 백자 하나에도 15,000원, 이 20점을 인수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 되게 궁금해서 그거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얼마 주고 인수했다는 말은 안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걸 사올 심산으로 팔고 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충청남도 공주 아시죠? 여기에 한 200만 평 가까이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임야도 아니고 완전 옥탑. 그래서 거기에서 소출이 거의 한 10,000석 가까이 소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젊은 재벌이 자기 그룹의 총 매출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계열사 하나를 판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도자기 20개를 사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통 일도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 간송의 어머님이 이때 계셨거든요. 어머님은 공주 땅을 팔아가지고 이거 사왔을 때는 한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간송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땅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머님도 한 번도 간송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상 봐왔던 이러이러한 작품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어디선가 쭉 내려왔던 게 아니라 일본의 친정에 빠져나오고, 그것도 일본에 있는 영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간송이 그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이걸 다 되찾아온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보신다면 이 문화재들의 어떤 가치와 그 의미를 더욱더 절절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간송의 초기 수장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간송 선생님께서 특히 우리 문화재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서화, 특히 그림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간송의 컬렉션 중에서 우리 그림들을 중심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